홍콩 보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뭔가 좀 어렵고 베일에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홍콩 보험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걸 거예요. 에이, 그거 부자들만 가입하는 거 아니야? 맞죠?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홍콩 보험, 과연 소위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고정관념부터 한번 제대로 깨부셔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확 말씀드릴게요. 전혀 아닙니다. 자료를 뜯어보면요, 이게 무슨 초고액 자산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충분히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툴이라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꽤 다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금융 도구를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그 사용 설명서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실제 기능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대부분 그냥 사망하면 돈 나오는 그런 단순한 상품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대질병보장은 기본이고 내 노후를 위한 연금, 똑똑한 저축, 심지어는 자녀를 위한 상속 설계까지. 이건 뭐 거의 금융계의 맥가이버 칼 같은 거죠. 가입하는 것도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내 인생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시작하고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특히 대박인 건 예전처럼 비행기 타고 홍콩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뭐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으로도 다 계약이 되니까요. 문턱이 확 낮아진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균형 잡힌 시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째, 모든 계약이 달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내 돈 가치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이건 우리나라 상품이 아니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예금자 보호법 같은 국내 금융 안전망의 보호를 못 받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내가 가입하려는 보험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계약 내용은 나한테 불리한 게 없는지 내 눈으로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돈, 내 재테크 이런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렌즈를 확 바꿔서 줌 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이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나 하나의 재테크라고 생각했던 이 선택이 실은 국가 경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문구 혹시 기억나세요? 소변 한 방울도 수출하자. 196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외화 1달러가 아쉬워서 뭐든 다 팔아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절박함이 담긴 구호죠. 바로 그 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외화벌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를 파는 것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 금융을 통해서 개개인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보험료를 달러로 외국에 보내는데 그게 무슨 외화벌이야. 돈 나가는 거지. 네, 단기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지을 때도 처음엔 달러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더 큰 이익을 벌어서 다시 들여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가는 돈은 나중에 보험금이나 배당금이라는 훨씬 큰 덩어리가 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장기적인 외화 유입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주 강력한 시뮬레이션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500만 명이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37조 5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투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구조를 통해 매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외화의 잠재적인 규모입니다. 매년 37조 원이요. 어마어마하죠? 37조 5천억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자존심,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해외 영업이익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와, 개인들의 금융 선택이 모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가능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금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핵심 조건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에게도 그리고 나라에도 이익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 상품 자체가 당연히 안정적이어야겠죠. 둘째,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나 세금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셋째, 그렇게 들어온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되거나 다시 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투자하는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 이해력이 핵심 열쇠인 거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돛단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아가 새로운 땅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글로벌 금융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더 정교하고 더 똑똑한 그물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새로운 가능성, 이게 과연 여러분 각자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그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